안녕하세요. 15분 토익 12강 명사 총정리 개념편입니다. 자, 이 명사 총정리라고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토익에서 명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총정리한다는 게 토익 문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개념만 할 겁니다. 알겠죠? 말만 총정리이지 사실 압축정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처럼 사실 명사 문제는 이 가산 불가산 명사랑 복합 명사 요거 두 개에서 어려운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 나머지 문제는 크게 이 개념을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명사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명사의 개념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명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꼼꼼하신 분이어서 너무 수업 듣는 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명사 챕터 들어갈 때 디테일한 문법적인 지식은 정말 빡센 곳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토익에선 그렇게 안 나오겠죠.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명사 개념은 명사 자리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 뒤에 바로 출제 포인트 딱 3개 있는데 그거 바로 갈 겁니다. 명사의 자리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명사는 문장 성분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명사의 문장 성분 자리는 일단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예문으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the generator 발전기가 had exploded 폭발했었다. 발전기가 명사죠. 주어 자리에 있네. 확인했죠. 자, 이번엔 목적어 자리 한번 볼까요? 좀 긴데 자, 빠르게 보면 여기가 will이 있으니까 이만큼이 동사겠죠, 그쵸? will continue가 동사고 people of the marketing department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케팅 부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will continue 계속할 것이다. 뭘 계속할 것이다? their struggle struggle은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노력이라는 뜻도 있죠. 노력, 투쟁, 그쵸? 노력,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under new under 뭐 아래에서 새롭고 여기서의 이 부사는 잠깐 삽입된 거네요. 희망스럽게도 더 컴피턴트 유능한 리더십 아래에서 됐죠? 어쨌든 여기에 스트러글이 추상 명사긴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컨티뉴의 목적어. 자, 그리고 이 목적어는 하나가 더 있었죠?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불렀다. 전치사의 목적어 예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 색깔 표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전부 다 명사예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많이 봤던 수거 중에 하나 in response to라는 수거 알죠? 뭐뭐에 응답하여, 뭐뭐에 반응하여란 뜻인데 이 수거 자체도 애초에 in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to 다음에도 명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response도 명사고 job opening도 명사죠. 여기서 이런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온 걸 우리는 복합 명사라고 하죠. 그쵸? 이럴 때 전치사 in,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도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I consider 나는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자, consider은 뒤에 ing 나오는 동사였죠. applying for 지원하는 것을 어디에 지원하는 거? the company 그 회사에 지원하는 걸. 여기도 어쨌든 apply for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취급하긴 하지만 어쨌든 for이죠.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얘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어. 보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 그쵸? 그럼 예문도 두 개가 있겠네. 예문 한번 볼게요. 아이고, 위로 좀 올려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예문. Mr. White. Mr. White가 주어겠죠. 그쵸? Mr. White는 become, 되었다. 되다. become은 대표적인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죠. 뭐가 되었다? A magnate. 이게 거물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에서 가져온 말이긴 하지만 거물이란 뜻이 이 비즈니스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그네이트는 토익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물이 되었다. 어디에서? in the business 그 사업에서. 여기가 이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였습니다. 주격 보어. 그쵸? 자, 이번엔 목적격 보어 예문 볼게요. 투코 살라만카. 투코 살라만카가 주어겠죠? consider 고려했다. 자, consider은 보통 consider 목적어, 목적 보어로 많이 쓰이죠.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생각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투코 살라만카는 considered, 생각했었다. 하이젠버그, 얘가 목적어겠죠? 하이젠버그를 뭐로 생각했다? A key figure, 핵심 인물로 생각을 했다. 여기서 key figure도 토익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핵심 인물. 자, 명사의 개념은 되게 많다고 했죠. 하지만 토익에선 딱 요 정도 개념만 알면 돼요. 명사의 개념은 명사의 자리 말고도 뭐 추상명사라든지 여러 가지 막 개념이 많지만 이거 딱 하나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은. 자, 그럼 바로 출제 포인트 가볼게요. 명사 출제 포인트 딱 3개 있습니다.
토익에선 요 3개 돌려막기예요. 요 3개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봐볼게요. 아까 개념에서 다룬 거랑 비슷한데 아까는 명사가 문장 성분으로 올 수 있는 걸 살펴봤죠? 여기는 실전 문제에서 빈칸이 뚫려있는 곳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빈칸을 확인했고 선택지 몇 개가 명사야, 한 2개 정도가 명사고 나머지 2개는 동사나 형용사야. 그럴 때 이런 자리이면 명사를 골라도 된다. 그거예요, 포인트가. 자,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한정사 다음, 형용사 다음, 분사 다음, 명사 다음, 딱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학부생일 때도 기억이 나는데 가장 처음 배웠던, 그렇지만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정사. 근데 우리가 토익 공부하면서 한정사란 개념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관사랑 소유격 정도만 알면 돼요. 관사는 뭔지 아시죠? 어랑 더라고 흔히 우리가 많이 쓰죠. 더. 소유격도 뭔지 아시죠? 아포스트로피 다음에 s 붙거나 또는 오브 이런 표현들, 뭐뭐의라는 표현들, 그쵸?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예문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봐볼게요. 자, 한정사까지는 제가 알 필요 없겠지만 관사랑 소유격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보고 아, 요런 거 다음에는 명사 고르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사 다음. 자, 제가 컬러 표시해 놓은 부분이 명사예요. 그 앞이 포인트 자리고,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관사겠죠? 더. 그럼 여기 만약에 빈칸이 뚫려 있어. 그러면 명사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도 또 슈퍼바이저가 나오네. 감독관, 매니저. 관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실전에서 또 명사는 어떤 자리에 빈칸이 뚫릴 수 있다? 또 소유격 다음에 뚫릴 수 있다. 이런 there, 뭐뭐의라는 표현들, 또는 아포스트로피 s라는 표현도 있겠고, 또는 오브 다음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뭐뭐의라는 표현, 그쵸? 물론 여기서의 오브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당연히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their contribution, 그들의 공헌. 관사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러면 명사를 고를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형용사 다음. 자, 우리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보호도 될 수 있지만, 그쵸? 그러면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 그럼 여기에 명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atisfactory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그럼 여기 뒤에 completion, 명사가 올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completion, 완료 이행.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토익 개념을 정리하는 파트에서는 이 분사 개념을 아직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분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구문독해 강의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분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죠? 그쵸?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형태였죠. 기본적으로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 다음엔 명사가 올 수 있는 거겠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쵸? 여기서도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표현인데, 자, 이렇게 대시 표현 있죠, 보통. 그러면 그냥 이럴 때 어려워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이 뒤에 있는 분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 얘는 다시 이 명사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됐죠? 슈퍼니까 한자로는 초죠, 초. 조금 요즘 세대의 말로 바꿔보면 야, 완전 멋있지 않니?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is a super satisfying. 이것은 완전 만족스러운 결과다. 자, result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 This is a super satisfying result.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러면 앞에 어쨌든 간에 ing로 끝나는 분사죠. 분사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네. 그러면 분사가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과거 분사도 한번 볼까요?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자, he had, 그는 가지고 있다. satisfied. 자, 이게 이번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아까랑 형태가 다르죠? 아까는 형태가 ing였죠? 우리 이거 저번 강의에서 했었죠? 감정 동사. 물론 여기서 분사로 쓰인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동태 표현, 능동태 표현이랑 맥을 같이 합니다. 감정 동사의 능동, 수동 표현은 어떻게 했죠? 그 감정을, 해당 감정을 다른 대상한테 느끼게 해주는 주체면 그럴 땐 능동 표현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result가 결과죠. 어떤 결과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가 쓰인 거예요. result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족시켜주는 주체니까. 반면에 여기서는 satisfied라고 나왔죠. 얘가 결국은 이 뒤에 있는 smile을 꾸며주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선 이 smile이 주어 he의 smile이겠죠. 그쵸? 그의 smile, 그가 미소를 가진 거니까. 그쵸? 그럼 그럴 때 이 감정은 누가 느낀 거예요? 그가 느낀 거니까 이 스마일도 그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의
미소니까. 그럼 그가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가 감정을 느낀 거죠. 즉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거죠. 물론 스마일은 의지가 없으니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T가 스마일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의 미소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ed가 들어간 거.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전 강의에서 열심히 한 거였고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런 ed라는 분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명사 자리가 올 수 있구나. 여기 빈칸 뚫리면 명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당연히 명사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복합명사라고 한다. 얘가 정말 명사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외울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카운트는 명사로 쓰였을 때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넘버도 확실하게 명사 맞죠? 명사가 연달아 나왔네. 계좌, 번호.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명사 뒤에 빈칸이 뚫려 있거나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명사도 가능성이 있구나. 요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명사가 토익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벌써 하나 다 한 거예요. 됐죠? 아직은 암기할 거 없네. 그냥 빈칸이 어디 뚫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명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거니까. 그쵸? 이게 되게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실전 문제 풀 때. 자, 명사 출제 포인트의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선택지에 전부 다 명사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빈칸이 명사가 뚫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명사가 있는데 다른 자리에 빈칸이 뚫려서 이 명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형용사 문제로 가겠죠. 아무튼 그게 형용사 문제든 그게 형용사 문제든 명사 문제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빈칸이 어디 뚫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 볼게요. 명사는 뭐랑 뭐가 있다?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가 있다. 이럴 때 가산명사는 뭐다? 셀 수 있는 명사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셀 수 있는 명사. 두 번째, 가산명사는 뭐다? 구체적인 사물이나 또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면 가산명사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얘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거 되게 추상적인 명사 아니에요? 하는 명사들이 가산명사일 때가 있어요. 그런 예외들 외워주셔야겠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일반론으로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만이 가산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론이에요. 알겠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냐? 가산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셀 수 있는 거니까 무슨 표현이 가능할까? 단수, 복수 표현이 가능하겠죠. 즉 해당 명사가 가산명사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단수 명사가 있겠고 복수 명사가 있겠구나. 그쵸? 예를 들어 나뭇잎이 하나면 leaf겠죠. 단수 표현이죠. 그럴 때랑 나뭇잎이 여러 개가 있으면 leaves겠죠. 그쵸? 그럴 땐 복수 표현이죠.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단수 표현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한정사가 필요하다. 우리 한정사 개념은 다루지 않기로 했죠. 너무 어려운 거니까. 다만 한정사는 뭐랑 뭐로 알면 된다? 그렇죠. 관사 또는 소유격. 아까 배열했었죠. 더 또는 소유격 표현이 있어야 된다. 요거 포인트예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반면에 복수일 때는 s 또는 es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eaves나 또는 ulf 있죠. ulf의 복수 표현은 ulves죠. 이런 표현도 있죠. phenomenon 이게 현상이란 뜻인데 phenomenon의 복수 표현은 phenomena. 명사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는 약간 굴절어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단수 복수 표현 단수일 때는 한정사 즉 관사랑 소유격 표현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필요하고 복수일 때는 s 또는 es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 한번 봐볼게요. 불가산 명사는 가산 명사의 반대겠죠. 그쵸? 그러면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리고 일반론적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들은 불가산 명사로 편입될 수가 있구나.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인 것 같은데 가산 명사일 때가 있어요. 물론. 자, 그러면 불가산 명사는 이 위에 있는 게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단수 복수 표현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복수가 안 되는 거 알겠고 선생님 그러면 한정사는 토익에선 딱 그냥 관사랑 그리고 소유격 표현 정도로만 우리가 알기로 했는데 소유격. 근데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관사 중에서도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한정사도 소유격 외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는데 토익에서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딱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불가산 명사는 단수 복수 표현은 안 되는데 다만 이 한정사 즉 관사랑 소유격에 관련돼서는 부정관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는 안 된다. 그 말은 더는 될 수 있구나. 또 소유격 표현도 될 수는 있구나. 어는 절대
안 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학부생 때 이 한정사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막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토익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본 이 사실을 토대로 문풀 접근 포인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먼저 가산명사부터 알아보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빈칸이 뚫려 있고 선택지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들이 확인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체크하면 되냐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표현을 한번 체크해 보자. 자, 그럴 때 단수이면 뭐가 필요하다? 관사가 필요하다. 어나 더라고 했죠? 나온 김에 아주 간단히 설명할게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자, 어는 부정관사라고 해요. 부정관사. 우리 투 부정사 할 때 제가 부정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흔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문장에서 처음 나오거나 처음 인지했을 때 그럴 때 어를 붙인다. 그쵸? 더는 정관사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에 더를 붙일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여기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다행인 건 어와 더를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중요한 건 어쨌든 어 또는 더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단수 가산 명사일 때. 됐죠? 그럼 복수일 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S 또는 ES 붙어 있어야 된다. 또는 페노메나, 페노메논의 복수형인 페노메나처럼 특수한 형태인 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거 체크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명사 다음에 우리가 배울 형용사 파트에서 또 확인할 건데, 이런 가산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어떤 표현이 같이 붙을 수가 있냐면 셀 수 있는 수량 형용사라는 형용사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이 명사에 뚫리면 명사 문제고 수량 형용사, 형용사에 뚫리면 형용사 문제로 가요. 하지만 개념은 똑같이 가겠죠? 이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인지 이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수량 형용사는 형용사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할 건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 있죠. a few랑 few. 셀 수 있는 거에 붙이는 거죠. a few. 약간 있는, few. 거의 없는. 그쵸? 이런 게 수량 형용사예요. 셀 수 있는. 자, 그럼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 한번 봐볼게요. 불가산 명사는 어떤 거와 같이 쓸 수 없다? 그렇죠. 관사. 근데 이 관사가 관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관사인 어랑 같이 쓸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더 같이 쓸 수 있구나. 또 소유격 표현도 같이 올 수 있구나. 됐죠? 혹은 복수 표현 절대 쓰이면 안 된다. 즉 S 또는 ES가 절대로 쓰이면 안 된다.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붙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셀 수 없는 수량 형용사가 붙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많이 같이 세트로 외우죠. a few랑 few랑 a little, little. 얘도 마찬가지로 뜻은 똑같아요. 약간 있는, 거의 없는. 즉 얘를 긍정으로 쓰시면 되고 얘를 부정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스키마 정리를 통해서 한눈에 한번 봐볼게요. 자, 명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있다. 이럴 때 가산명사일 때는 단수, 복수 표현을 확인하자. 그래서 단수일 때는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 더 있었죠. 소유격 표현이 있어도 된다. their 같은 거. 그쵸? 복수일 때는 S, ES 표현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노메나처럼 특수한 명사 복수 형태가 있는지 확인하자. 이와 더불어 형용사에서도 할 거라고 했지만 가산 수량 형용사가 같이 붙을 수가 있구나. 즉 앞에 가산 수량 형용사 a few 같은 것들이 있고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복수 명사 고르면 되겠구나. 됐죠?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일 때는 단수 복수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즉 관사 X라고 돼 있지만 어떤 관사만 안 된다? 부정관사인 어만 안 된다. 더는 올 수 있다. 다행인 건 더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온다. 그리고 S, ES 표현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더해서 불가산 수량 형용사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즉 앞에 a little이 있고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불가산 명사 딱 고르면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고 어떤 명사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인지 구분하면 되겠네요.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제시해드린 이 명사 말고도 당연히 엄청나게 많겠죠. 이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리스트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그런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중에서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가산명사는 특히 사람에 관련된 표현들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표현은 가산명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사람이에요. 어카운턴트, 회계사, 어시스턴트, 보조 또는 비서,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산명사 표현이니까 전부 다 복수, 단수 표현이 가능하구나. 반면에 이런 표현들은 불가산명사, 여기 있는 거 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울 거 불가산 명사인데 ing형 명사가 있어요. 우리 개념편 동명사를 한번 다뤘었죠. 동명사. 제가 동명사는 뭐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서술성이 있냐 없냐 서술성 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ing가 붙어 있지만 공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ing형 명사들은 이렇게 ing가 붙어 있지만 동명사가 아닙니다. 즉 accounting은 설명하는 것 이렇게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아니라 그냥 회계라는 뜻이에요. 플래닝, 계획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ing형 명사들도 외우셔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근데 형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외우면 어떤 거인지 구별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런 명사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 명사의 형태는 똑같은데 얘가 어떨 때는 가산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골 때리거든요. 찬스가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찬스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찬스는 크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회란 뜻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알죠. 두 번째는 가능성이란 뜻이 있어요. 이때 이 기회로 쓰일 때는 이때가 가산 명사이고 요 가능성으로 쓰일 때는 이때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토익에선 이런 명사들이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명사들 줍니다. 찬스가 가장 많이 나왔던 명사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먼저 찬스가 기회, 가산 명사로 쓰였을 땐 투부정사랑 함께 나옵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같이 나오면 이때 찬스는 가산 명사구나. 즉 앞에 뭐가 필요해? 어나 또는 더가 필요하고 혹은 복수 표현이 필요하구나. 됐죠? 투부정사랑 함께 쓰여요. 이때가 가산명사예요. 반면에 불가산명사인 가능성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표현이랑 같이 쓰이냐면 보통 찬스 다음에 오브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ing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뭐뭐 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제가 가능한 명사에서의 두 번째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가산 불가산 설명할 때 명사 파트이긴 하지만 형용사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죠. 가산 명사 할 땐 셀 수 있는 형용사가 붙어야 되고 불가산 명사 할 땐 셀 수 없는 형용사가 붙어야 된다. 그 부분 형용사에서 또 할 건데 잠시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량 형용사 이슈. 이거는 예시 문제로 보면 쉽게 와닿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면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이 여기죠. 그쵸? 확인됐죠? 그런데 이 빈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employees라는 명사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형용사구나. 물론 여기서의 이 원은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예요. 알겠죠? 하나의라는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럴 때 어떤 선택지를 고를 수 있을까?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뒤에 employees라는 무슨 표현? 복수 표현이네. 그러면 이런 복수 표현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셀 수 있는 복수 가산 형용사가 와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이라는 원 안 되고, 자, every는 모든이라는 다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하지만 무조건 단수 명사랑만 같이 쓰입니다. 이 부분은 형용사 파트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every도 탈락. 그래서 올 수 있는 형용사는 all만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량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형용사 파트에서도 한 번 더 할 거긴 한데 나온 김에 외웁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량 형용사 표현들 외워주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수량 형용사는 단수하고만 엮여야 되고, 여기 있는 수량 형용사는 복수 명사하고만 엮여야 되고, 여기 있는 수량 형용사는 불가산 명사하고만 엮여야 되고, 반면에 여기 있는 형용사는 가산, 불가산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어울릴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복합명사 이슈입니다. 정말 어렵고 많이 나오죠? 복합명사가 어떤 명사냐면 명사가 2개 이상 나오는 거다. 2개만 나와주면은 그나마 땡큐고 가끔 3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어쨌든 명사가 2개 이상 같이 나오면 복합명사다.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선택지가 4개네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auditor, 회계감시관은 can check, 체크, 확인할 수 있다. 뭘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expense가 나왔죠. expense 명사죠. 그쵸? 지출이란 뜻이네. 이 명사 다음에 빈칸이 뚫려 있어. 그랬을 때 뒤에는 이제 throw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럼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럴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왜 고난도 문제냐면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들도 나올 수 있고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후식,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럴 땐 이제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가 많겠지만 그리고 또 복합명사니까 명사, 명사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고 그쵸?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 잡아온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요 빈칸 자리에 ing 또는 ed라는
분사가 온다면 그러면 어쨌든 이 분사 또는 형용사 같은 애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즉 expense라는 명사가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요게 포인트예요. 이 expense는 가산명사일까요? 불가산명사일까요? 얘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식을 적용해야겠죠? expense는 가산명사인데 가산명사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반드시 한정사. 이제 우리 한정사라는 표현 쓰지 맙시다. 어려우니까. 관사 또는 소유격 표현이나 또는 뭐가 필요하다? 복수나 단수 표현. 그런데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expense가 가산명사인데 앞에 관사도 없고 뒤에 s나 es가 붙는 복수 표현도 없네요. 즉 expense 자체가 본체가 될 수는 없구나. 왜냐면 얘는 가산명사인데 단수 표현, 복수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전부 다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는 reimburse가 동사죠. 이번엔 동사는 앞에 동사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동사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남은 하나 reimbursement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여기는 expense reimbursement라는 복합명사 문제였어요. 이럴 때 이 reimbursement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얘는 옥스퍼드 사전 찾아보면 가산명사도 되고 불가산명사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케이스 분류를 해서 소급법으로 쳐내려 가야 돼요. 보통은 이런 복합명사 문제들은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하나하나 쳐내가는 소급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암기 표현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만큼의 복합명사 이거 말고도 되게 많겠죠? 여기 나오는 복합명사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또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 총정리, 말은 총정리지만 문제, 토익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딱 다룬 압축 정리입니다. 13강 명사 적용 문제에서 그러면 만나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